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숫자가 2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있는 걸까요? 방사능은 관리만 잘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탈바꿈은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마이북 신간 탈바꿈.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10일 터키에서 실종돼서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김군을 기억하십니까? 터키에 있는 친구 핫산을 만나러 7박 8일 여행을 떠난다던 김군. 벌써 한 달째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김군은 왜 가족과 국가를 떠나서 시리아까지 그 먼 여행을 떠났을까요? 오늘은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이신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를 모시고 김군 그리고 IS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이 새벽에. 네. 이 꼭두 새벽에. 새벽은 별거 아니었는데 건물 찾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가 깜깜해가지고요. 상암동이 아직 이른 새벽이라 아마 불 켜진 데가 별로 없어서 찾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급한 현안부터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IS에 억류돼 있던 일본 언론인 고토 겐지 씨가 결국 살해됐는데요. 우선 같이 혹시 이 분쟁 지역을 누볐던 동료 언론인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이라크에서도 봤고 또 뭐 이쪽 지역 다니는 프리랜서들은 다 같이 이렇게 얼굴은 한 번씩 더 얼굴을 한 번씩 다 보죠. 그리고 누군지는 대충은 알죠. 그러면 이 겐지 씨하고 이라크 전쟁 때 같이 만나서 취재했던 인연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리 다 라이벌이라니까요. 거기 가면. 그게 이제 잘못 아시는데 네. 그 프리랜서들끼리는 이제 연합도 하지만 대부분 각자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그림을 잡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특종성보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찾고 싶었던 사람이었고요. 사실 시리아라는 데는 들어가면 다 특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욕심을 낼 만하지만 가면 너무 위험하다는 그게 이제 제가 말로 위험하다라고 해서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그 보통 우리가 미디어 가이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픽서라고도 부르기도 네. 하고 이제 픽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저희랑 이제 통역도 해주고 코디네이팅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시리아는 다 IS랑 연결됐다고 보면 돼요. 여차하면 다 저를 팔 사람들이고요. 보면 이제 반군은 안 팔 것 같죠. 반군도 팔아요.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은 또 안 팔 것 같죠. 거기도 팔아요. 사람을. 네, 거기도 만약에 저널리스트가 걸리면 IS한테 넘길 거예요. 그 대신 자기네 포로를 받는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시리아에서는 믿을 사람 없죠. 그 제가 그쪽에 이제 취재를 들어간다고는 생각도 안 해봤고 국경에서 이제 대신 현지인을 들여보내서 알아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그걸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내 목숨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그거라도 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겐지 씨는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더 이렇게 실상을 더 알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분은 그거 아마 각오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납치 보험이라고 그래서 네. 자기가 납치됐을 때 보험도 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도 뭐 유서 비슷하게 영상으로 남긴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리아 상황이 더 정확하게 알려지길 바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신의 직분, 국제 분쟁 전문 기자로서의 어떤 자신의 직분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하려고 했던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아니 저는 사명감 같은데요. 사명감. 우리가 IS에 이렇게 매번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인질 구출 작전을 하고 특수부대가 들어가고 그런 특수부대는 되게 세고 네. 그 미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부대인데도 불구하고 네. 가서 작전을 실패를 해요. 미군이요. 번번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쪽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는 과거고요. 네. 지금 현재 이들의 병력이 어떻게 있고 사람이 어떻게 분포해 있고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네. 그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정보라는 건. 근데 이제 수시로 정보 요원이 거기서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자들조차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IS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말씀하신 대로 IS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 친구들 보면 IS가 뭐야? 국제사회주의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 이슬람 국가, 그래서 그냥 종교 집단인가? 도대체 뭐 그렇다고 왜 사람을 잡아다 저렇게 죽여? 뭐 하는 애들이야? 뭐 이런 겁도 나고 뭐 이런 건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국제 분쟁, 특히 이제 이라크 전쟁, 뭐 계속 이슬람권 취재를 해오셨는데요. IS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이슬람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지금 현대의 이슬람이 아니라 네. 과거의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치면 그냥 이렇게 교회로 가서 헌금 내고 일요일 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구약 시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처럼 뭐 예수님처럼 입고 댕기고 예수님 그때처럼 뭐 투석형이 있고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네. 이렇게 가늠한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인다.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시행을 하고 네. 바로 그런 거를 이제 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근거로 내세우는 게 샤리아법이에요. 네. 그 샤리아법 자체가 아주 과거 이슬람이 생겨났을 그 당시의 법이거든요. 그런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그 단체를 이끄는 수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칼리프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칼리프 시대를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안 맞죠. 생각도 그렇고 눈높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요번에 인질 사건도 끊임없이 요르단과 일본 정부를 막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네. 우리 막 휘둘리는 이유가 네. 얘네 생각은 과거의 생각인 거예요. 고대의 생각으로 그렇죠. 현재를 사는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뭐 협상을 이렇게 우리 테이블을 열고 뭐 이런 식의 현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로 돌아간 사람들과 현대인들이 서로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을 하자, 뭐 그 이성적인 대화를 하자, 뭐 이런 건데 저쪽은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돈 가져와. 안 그러면 사람 죽인다. 그리고 진짜 죽여버리고 뭐 이제 이런 식인 것인데 자, 그런데 이제 시리아 사태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시리아가 지금 전쟁 중인지도 잘 모르고.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고요. 네. 시리아라는 나라와 리비아가 헷갈리세요, 다들. 그래서 시리아에서 폭탄이 터지던 리비아에서 폭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륙이 다르거든요, 사실. 네. 지도를 찾아보시면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헷갈리시거든요. 그런 상황에 뭐 김군 같은 경우 터키를 간다고 했을 때 네. 터키를 간다고 생각하지. 터키에 여행 간다고 예, 생각하죠. 시리아를 간다고는 상상을 못하죠. 네. 그 나라 자체가 우리 생각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났던 건데 이제 국제 문제나 이런 건 사실 소수들이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제 문제를 뭐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알겠지라고 이제 저는 알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일반 국민들이 그런 국제 뉴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들도 진짜 머리 아픈데 남의 나라 얘기까지 왜 알아야 돼라는 생각들을 하시니까. 근데 결국은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당하는 건 우린 거예요. 몰라서 당한 거는 뭐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전에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봤을 때 이건 국민들이 왜 몰랐냐라고 하면은 말이 안 돼요. 언론인들이 말을 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려우면 관심이 없거든요. 그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서라도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게도 사실은 그걸 알아주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확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S를 알게 되면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뇌가 같이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물론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을 대비할 필요는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 이라크 전쟁 당시에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잃은 참수를 당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고 여러 피해자들이 이제 생기는데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IS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IS가 뭔지도 모르고 얘가 학원을 갔나 뭐 어쩌나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는데 정작 우리 청소년들은 IS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IS가 어떤 조직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직접 국경을 넘어서 간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좀 큰 우리가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언론에서는 국제문제 기사 쓰면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니까 지면을 자꾸 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에서도 영역을 자꾸 줄여서 아주 특이한 최소한의 무슨 희귀한 보도, 뭐 100명 이상 죽어야, 뭐 100명 이상 죽어야 네. 이제 보도가 되고 전쟁이 나야 관심을 갖고 뭐 그런 CNN을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이지 뭐 그 밖의 뉴스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심 없고 관심 없다고 생각하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자꾸 그 지면을 축소하고 줄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IS가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다가왔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김군에 대해서도 취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IS로 가게 됐을까요? 근데 제가 뭐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했겠다라는 경로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이제 IS 대원으로 같이 그 시리아로 들어가는 그 외국인 젊은이들이 비슷한 길을 걸어요. 거의 대부분이 IS라는 것에 대해 환상을 많이 느끼는데 그 환상을 느끼게 된 그게 뭐냐면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예, 어떤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실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대표적인 생각이거든요. 아, 대부분 IS 전사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싫은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뭐 직장 생활이 지친다든가 뭐 집에 불화가 있다든가 그러면 내가 제3의 인물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참고 그럴 일탈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꿋꿋이 참고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유혹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이버상에 말을 걸어와요. 너 힘들지 않니? 나도 너처럼 힘들어. 우리 힘든 사람끼리 같이 얘기해볼까?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외국인이에요. 영어로 막 얘기해요. 그런 특별한 친구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우리 너와 나만의 비밀의 공간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암호화된 프로그램 이런 데를 연결을 해준다고요. 글로 가서 사이트 알려주면서 여기 가서 로그인해. 그럼 나도 로그인할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말을 하면서 나는 새 삶을 찾았어. 너처럼 고민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나 시리아로 와서 여기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나 결혼도 시켜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나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는 다 영어권 친구들이다. 막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그러면 솔깃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이제 중간에 우리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너 비행기 값 보내줄 수 있대.
비행기 타고 와.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생전 해외 가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애들은 되게 솔깃해요. 그래서 타고 가서 보니 처음 들어가서는 좀 재밌어요. 애들은 이렇게 같이 그룹홈처럼 이렇게 같이 지내고 네. 또 시리아의 그 뭐랄까 좀 특이한 음식들. 그 마치 우리 여행 가서 네. 배낭여행 가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을 해방감 같은 예, 걸 해방감도 느끼죠. 느끼고 잔소리도 없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놀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게임 하는 이유가 총 쏘는 거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 가서 총 쏘게 해준다 그러고 데리고 와서 막 총 쏘게 해주고 실제. 예, 막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어느 정도 하죠. 그러고 나서 너 총 잘 쏜다. 너 군사훈련 받아볼래? 라고 해서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폭탄 제조까지도 가르쳐 줄 수 있어. 뭐 그러면서 군사훈련 캠프 가고 또 그런 거 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종교의식을 해요, 얘들이. 종교의식. IS 대원이 되려면 네. 무슬림이어야 돼요. 네. 반드시. 반드시. 그래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과정에 이제 이제 우리는 세례 받으면 뭐 천주교 같은 경우 공부도 오래 해야 되고 네. 또 교회라 하더라도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해요. 그 신앙 고백 같은 사하다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 하면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도 무슬림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네. 보기만 했는데 네. 이렇게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일한 신이 알라이며 그런 이제 아랍어로 조금 알긴 하는데 그걸로 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맹세. 네. 그러면 무슬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맹세 한마디로. 그렇죠. 간단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교가 뭐 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막 뻗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뭐 6개월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무슬림이 되고 네. 또 전쟁터나 전투에 나가려고 하면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걔네들은 이름도 바꾸거든요. 그 칼리프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안 한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면 네. 자손을 퍼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시대는 인구가 아주 적었던 시대고 전쟁 나갔다 하면 다 죽어갖고 오잖아요. 그땐 총이 없어도 칼로 이렇게 칼로. 예. 네. 그래서 전쟁 나가면 정말 무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을 시켜야 이제 전쟁을 내보내고 전쟁터 가서도 지휘관이 이게 얘가 결혼 안 했어 그럼 돌려보내줘요. 지금도 이제 IS는 그렇거든요. 얘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칼리프 시대의 무장 전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종교의식을 해서 무슬림이 되고 네. 이름을 바꿔요. 네. 이슬람식 이름으로. 어떤 이름인 건가요? 뭐 이슬람식 무함마드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름을 다 바꾼다고요. 한국 이름이나 뭐 영어 이름을 더 이상 안 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참수할 때 나온 뭐 지하드 존이라고 그래서 겐지 네. 참수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그 친구도 존이 아닌 거죠. 이름은 실제 이름은 그 영국에서 쓰는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면 그러니까 이슬람식의 이름이 또 바뀌는 거죠. 예. 그거 이제 아부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부사프, 아부사이드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네네. 그러려면 이제 그 전투 준비가 이제 그 다음에 완벽하게 되면 이제 진정한 IS 대원으로 거듭나는 거죠. 근데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90여 개국에서 네. 2만여 명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 그게 불과 2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2년간의 통계가 예. 90여 개국에서 2만 명의 젊은 네. 사람들만 간다는 거. 그렇죠. 10대 아이들 제일 나이 어린 애들은요. 네. 독일에서 온 13살짜리 여자예요. 13살. 예. 그러니까 왜 여자들은 또 뭘 하러 가느냐 이렇게 그러게, 전사도 아닌데 예. 총 쏘는 것도 아닐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여성도 필요한 그렇죠. 인력인 건가요? 무장 전사들한테 여성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필요한 거라. 부인이. 예. 그래서 부인이 필요하니까
여자들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근데 시리아 내부에 이제 난민으로 막 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함부로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여자를 막 내주겠어요. 외국인한테. 네. 보통 그쪽은 부족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부족국가. 예. 씨족끼리 결혼해요. 그 전혀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안 시켜요. 네. 그러니까 부인들이 부족한 거죠. 아내들이. 아. 여자들이 부족하니까 여자들도 이렇게 불러야 외국에서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예. 그래서 가면 그 지하디스트 바로 그 무장전사들의 그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남편이 가서 죽으면 너는 지하디스트의 아내다. 그거는 최고의 명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슬람에서. 근데 남편 죽으면 그냥 미망인 되는 거지. 뭐가 그 명예로 밥을 먹고 살겠어요. 뭘 먹고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애들을. 네. 어른들은 제대로 판단하니까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애들은 아직까지 세상 경험도 없고. 아니 근데 13살짜리 독일 애가 거기를 왜 갔을까요? 지하디스트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아니 13살이면 아직 우리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이죠, 중학생. 중학생 예. 예, 중학생 나이인데 그 나이에 가는구나. 저희 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영국, 가죠. 프랑스 다 15, 16, 오스트리아 16, 17, 뭐 다 그래요. 네. 다 백인 여자애들 뭐 이런 애들이 가요. 근데 가서 이제 지하디스트의 아내가 되는 거죠. 러시아, 체첸 이런 데서도 많이 갔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 IS 내부의 그 외국인 그 전사들의 경우는 네. 다국적, 다인종 뭐 거의 전시장이래요. 그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는 이제 프랑스 캠프라고 그래서 예. 불어권 애들을 따로 또 이렇게 수용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불어 사용권, 영어 사용권 뭐 이런 식으로. 아시아존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존을 나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들은 거는 그 프랑스 캠프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 쓰는 사람들이 영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래서 그 프랑스 캠프를 따로 모아놨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많은 나라가 젊은이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간 나라 젊은이들의 그 고국들은 다 난리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IS 손에 휘둘리는 거예요. 이렇기 지금 때문에. 예. 장윤선의 팟짱.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 외롭고 정말 막 그 엄마들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좀 이런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시대를 좀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게 고작 IS인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면 거기 가서 뭐 본인들은 지상낙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면 네. 특이하고 색다르고 해방감에 처음엔 편해요. 근데 그 미군이 작년 9월부터 공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공습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뻥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 그게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도 네. 그 지축이 흔들리거든요. 그 굉장한 무기거든요. 그리고 뭐 웬간한 건물 몇 개는 그냥 한 방에 날린다고요. 그럼 그 안에 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네요. 다 죽는 게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시신을 수습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온몸이 다 분해가 되는 건데 그런 거 한번 보면요. 네. 이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그리고 뭐 수시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네. 수도 라카 그 시리아 안에 이제 IS들이 그 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거기가 이름이 라카예요. 네. 그 라카 중심으로는 조금 이제 그렇게 개별 전투는 안 일어나지만 네. 그 남부 쪽은 아직까지 시리아 정부군이 네. 그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접경 지역이 있잖아요. 네. 네. 수시로 전투가 벌어져요. 그런 데서 이제 전투 나간다 그러면 예 신난다 그러고 막 나갔어요. 네. 네. 가서 보면 현실은 뭐냐면 네. 다 죽어나가는 거거든.
정부군이 그 IS보다는 훨씬 더 훈련받은 그렇겠죠. 군인들이잖아요. 예.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IS 대원 애들은 그 외국인 애들 같은 경우는 총으로 진짜 전투를 해본 건 컴퓨터 게임밖에 없는데 예. 실제 전투가 컴퓨터 게임처럼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그 이 분위기가 이 분위기구나 이게 뭐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이런 네. 아주 평화로운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 뭐 서방 국가라도 그런 데서 이제 곱게 큰 정말 뽀시랗게 커서 부모들이 이렇게 확 돌봐주고 큰 애가 와서 보니 체첸이나 뭐 리비아나 이런 데서 온 전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원래 무슬림 태어나면서도 무슬림인데다가 뭐 그 전투로 무장된 애들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전투 현장은 밀리게 돼 있죠. 이것도 네. 그렇다 보면 뭐 할 수 있는 게 허드렛 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 조금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고 머리가 있다 싶으면 그 자기가 자기를 유혹해 왔던 그 사람처럼 또 이제 컴퓨터 좌판 안에 앉는 거죠. 네. 너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니? 본인이 그걸 하는 거죠. 네. 자기네 나라 언어로 네. 얘들 계속 이제 물색을 해가지고 포섭하고. 포섭해서 또 데리고 오고. 그 왜 그러냐면 이 이슬람교에서 네. 천국 가는 가장 큰 티켓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전도예요. 한 사람이라도 무슬림을 만드는 거. 네. 그건 교회하고 똑같네요. 비슷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부자들이 엄청난 기부금도 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폭탄 찌고 가서 자살 폭탄도 하고 그러는데 최고 그 천국을 가는 거가 가장 빠른 직행 코스는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지 않니라고 자판을 두드리는 자체가 무슬림을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슬림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슬람은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건 그러지는 아니잖아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IS를 구분할 때 네. 현대 무슬림과 그 칼리프 무슬림을 좀 구분해 달라.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이슬람은 굉장히 좋은 평화를 종교가-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죠. 그런 종교예요.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네. 만나면 그 자체가 평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종교인데 자살 폭탄과 또 유인 암살과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이슬람에서는 네. 살인은 죄라고 분명히 말해요. 사람 목숨을 빼앗는 건 죄다. 도둑질하는 거 다 죄다. 네. 그리고 저렇게 뭐 어떤 목적이든지 사람들한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거 다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IS는 그런 현대적 감각이 생기기 전 칼리프 시대로 네.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식이 없는 거죠. 신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이렇게 하는 건 신을 위해서야라고 자기 그 합리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짜증나고 답답해서 시리아로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전투에 나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나는 다시 집으로 가고 싶어. 갈 수 있어요? 힘들죠. 첫 번째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시리아 쪽 가면 이렇게 황망한 황토색 뭔가 이렇게 황량한 벌판이에요. 올리브 나무만 군데군데 있다. 뭐 올리브 나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닌 뭐 팔미라 사막 그릇에 가보면 실감나요. 거기서 나침판 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 뭐 대중교통이 우리처럼 뭐 지하철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들이 산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버스 노선이 있고 지하철이 있고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다 검색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예. 가겠다고 가. 너 혼자 가. 그러면 어디로 가요? 돈도 없잖아요. 그 어디로 가냐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지만 시리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쟤를 도와주진 않는단 말이죠. 네. 아니 IS 대원 싫다고 가면 그런 사람을 뭐하러 도와주겠어요. 데리고 올 때나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얘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고요. 네. 그럼 거기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네.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돈이 있어서 현지인을 어떻게 좀 매수를 꼬셔가지고 뭐 이렇게 국경까지만 데려다 달라. 아니면 국경에서 우리 부모님이 기다리는데 부모님이 너한테 10,000불 정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돈에 환장해서 이제 같이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전혀 아무도 연락이 안 되고 나 혼자 나가고 싶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질들도 사실 뭐 이렇게 어느 건물에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쇠사슬에 막 묶여 있고 그렇지 않다니까. 튀어봐야 오렌지색 죄수복 때문에 눈에 띄는 정도라고 봐야 아니요 돼요. 오렌지색 죄수복은 한마디로 세레머니 복장이에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입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그 옷을 입을 때, 그러니까 그 인질들이 그 옷을 입었을 때 이미 자기 운명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 칼리프 시대의 애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를 파악을 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 입었을 때 이미 나는 어떻게 된다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연상이 돼서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영상이 나온 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저 옷을 입었을 때 어땠을까 막 이게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되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끔찍하겠죠. 자, 그런데 김군이 한 달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가 보면 갔는데 부모님들도 지금 다 언론 노출을 꺼리고 계시고 한국 언론도 이제 거의 다루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시리아로 간 건지 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우리 정부 당국도 뭐 조사 결과 경찰 조사 발표는 났지만 정부 당국이 뭘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잘 안 드는데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취재를 하셨나요? 아니 근데요. 이 한번 시리아로 넘어가면요. 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가서 뭘 해야 되고 그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네. 그거는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다 그러니까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부모들이 속을 썩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한 300명이 가 있고 네. 뭐 그 유럽 각지에서 다 정부들이 다 있는데 그 정부들은 뭐 힘이 없어서 그 손 놓고 있는 거 그건 아니고 거기 시리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나라 정부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선은 예방이지 이미 저 시리아 국경으로 가서 뭐 이렇게 사라졌다. 네.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찾을 길이 없다. 본인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오거나 이제 아마 자기가 나가고 싶다라고 말을 해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가서 탈출시킨 경우는 있죠. 어떤 경우?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엄마가 그 네. 수도 라카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예, 근데 그건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엄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여자들은 이제 함부로 뭐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이분이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그 부르카라고 그러니까 네. 그 이슬람 복장을 네.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현지인과 같이 근데 그 현지인도 정말 이분은 굉장히 기적적으로 괜찮은 현지인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국경에서 이제 자, 뭐 취재해 와라. 그리고 이제 들여보내면 네. 카메라 들고 날라요. 카메라를 들고. 네, 당연히. 그 10명 중에 9명은 날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각종 장치를 막 하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갖고 나왔을 땐 내가 따블을 주마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또 거기서 현지인들을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정직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그 사람도 그때만 그 하도 눈물겨운 사연이다 보니까 마음이 동했을 수도 있어요. 또 가서 하면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그 네덜란드 엄마는 또까지 가서 애를 그럼 구출해서 데리고 나온 첫 번째 케이스인 거. 예, 그래요. 우리가 거기 있는 젊은이들의 그 수많은 케이스들을 우리가 이제 사연들을 계속 접하고 또 우리도 리서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수도 라카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그 딸이었거든요. 딸이 그 10대 딸이 자기가 이제 돌아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딸이. 처음에는 그 이제 그게 6개월 정도 됐을 때 일이에요. 네. 그것도.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상상했던 그런 데가 아닌 것 같다. 나가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고 그 엄마도 그 터키 국경을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네. 그게 두 번째 와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제 그걸 연락을 했고 그 연락 도중에 이제 어디서 만나기로 한 거죠. 근데 네덜란드 엄마 거기 가봤어요. 어딘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의 조력을 받아서 그 위치에 가서 그 딸을 만나갖고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황망한 벌판에 어디를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쉽지 않은 건데 그렇다고 그 사건이 이제 성공한 다음에 네덜란드 정부가 가장 걱정한 거 뭐냐면 네. 부모들이 너도 나도 갈까봐. 애 구출하겠다고 다들 그 시리아 국경 넘어서 애들 데리러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왜냐면 그건 진짜 기적 같은 케이스예요. 네. 그 다음에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영국 아빠가 있었어요. 네. 영국 아빠도 이제 그 아들이 이제 IS 대원으로 가버린 거죠. 가출해가지고 가출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IS 홍보 동영상에 나온 거예요. 얘가 걔 친구들과 함께. 세상.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들을 찾으러 간 거죠. 근데 다행히 이 아빠 이 가정이 쿠르드 이민자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리아 국경에는 쿠르드 이민자들이 네.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척들은 아무리 돈에 이렇게 미쳐도 뭐 친척이니까 도와주려고 했겠죠. 그리고 현지어가 됐던 거예요. 네. 아빠가. 그래서 성공했던 거예요. 네. 이 두 케이스가 정말 기적 같은 케이스인 거지 누구나 가서 자식들을 구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김군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언가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는 없겠지만 다른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불행한 상황이 많죠.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을 예측하면서 말하기는 너무 끔찍한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아파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럴 거다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근데 그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IS의 이제 환상,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부모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도대체 얘가 IS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이제 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그 김군 사례 때문에 이제 한국 엄마들도 조금은 IS에 대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관심을 갖게 되고 혹시 방문 잠그고 들어가서 있으면 저게 혹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답답함이나 궁금증 이런 거를 갖게 될 텐데 아까 앞서 그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호기심이나 어떤 그 새로움을 탐닉하고자 하는 욕구는 청소년기에 굉장히 막 이제 극대화되는 시기인데 이때 이 아이들이 막 그렇게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는 선택을 할 때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지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참 이런 게 난감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현장을 취재해 본 그 PD의 눈으로 볼 때 좀 우리 아이들한테 좀 어떤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이 좀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애들이 또 신문을 열심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나마. 그 IS가 처음 시도하는 게 SNS거든요. SNS. 트위터. 근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제 자식들과 이제 트위터를 막 교환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트위터 자체가 그 이제는 그러니까 한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애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 뭐 이런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에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페북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가끔씩은 그 페북 친구들 한번 봐야지요. 그래서 누가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지 어떤지 그런 게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 적어도 IS 깃발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 번씩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IS나 IS 대원이 되고 싶은 아이나 공통적인 게 바로 그 존재감이에요. 그 존재감이 투영해서 나온 게 전 그 깃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뭔가 저 대단한 일을 할 때처럼 이렇게 뭐 프랑스 테러범 걔도 그렇거든요. 그 유태인 그 식료품점에 가갖고 테러한 그 테러범 같은 경우도 그 비디오를 남겼어요. 그 뒤에 되게 이렇게 IS 깃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깃발 보고 직접 IS랑 연결된 건 아니라고 확신을 한 게 뭐냐면 그 보통
그 이슬람 전사들 그다음에 IS의 전사들 같은 경우는 깃발 굉장히 커요. 근데 보니까 깃발 작더라고요. 네. 어디서 이렇게 뽑은 거야. 그러니까 프린터기로. 네. 그러니까 직접 IS가 네. 직접 너한테 이런 임무를 주노라 하면은 깃발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어떻게든지 제작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도 왜 독립투사들이 이렇게 옛날에 그렇죠. 태극기 품에 안고 막 이런 태극기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얘네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그 깃발이 존재감이거든요. 그 컴퓨터 어딘가에 그런 사진들이 무장에서 총 들고 막 이런 멋있는 무장 전사들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컴퓨터 이렇게 뭐지 클린업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라도 네. 이렇게 그 깃발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네. 왜냐면 얘는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 계정에 우리 푸사라고 그러죠. 프로필 사진 네네네. 다 그 깃발이에요. 어. 그 IS 대원과 조금 연관이 있으면 다 검은 거에 다 그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색출을 해내는 거예요. 네. 얘가 그렇구나. 뭐 이제 페북 친구로 다가오더라도 보면 좀 있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그 까만색 그 깃발로 바꿔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톤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아는 거 느낌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부모님들이 IS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칼리프 시대니 뭐 그런 것까지 다 모르시더라도 저 깃발 거는 놈들 요것만 알면 그 IS와 깃발 거는 놈들 그러면 이제 김군 같은 경우 이렇게 조인 IS라고 했을 때 이게 이즈가 아니라 IS구나. 뭐지라는 감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차가 있거든요. 네. 외국과. 오밤중에 두드리게 돼 있어요. 진짜. 네. 그렇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좀 이 IS로 가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 아이가 정말 많이 외로웠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제 김군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안전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소통하고 애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야 이런 걸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한 약 40분 정도 사실 묻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못해서 다음에 한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우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제가 같은 엄마로서 그 국경 주변에 터키 국경 주변에 자식들이 넘어가고 막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한테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막 묻던 그 눈동자들 막 그런 게 막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 속을 썩여도 진짜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사지로 갔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어른들의 책임일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철없다고 막 그렇게 매도하기보다는 애들은 미성년자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그러니까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종 댓글에 뭐 가게 내버려둬라 뭐 거기 산다는데 뭐 그건 아닌 거예요. 김군도 미성년자고 넘어가는 아이들도 미성년자고 내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아이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되게 뼈아프게 반성했던 게 그런 부모님들 각국에서 몰려온 그 부모님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우리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안전하다. 예. 우리 아이들은 안 넘어갔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반성이 드는 거죠.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세게 기사를 더 쓰고 내가 혼자서라도 IS 방지책에 대해서 막 더 이렇게 할 걸 그런 때는 후회감도 있어서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뭐 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적극적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막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김군과 뭐 박군, 이군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국제뉴스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아이한테 관심을 기울여서 좀 또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을 우리 사회가 같이 막아야겠다. 그래서 정부도 IS 대국민 홍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IS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IS를 우리 사회에 침투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홍보를. 그래서 프랑스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IS에 대한
방지책 그런 거 왜 보이스피싱 방지책 네. 뭐 그러듯이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져야 속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하는 수법도 사실 좀 단순해요. 처음에 이렇게 꼬임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네. 충분히 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IS에 빠져서 테러리스트가 된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용미 PD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엄마들이 아이 손잡고 저녁에 같이 한번 좀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